제목은 그래서 허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원문을 그냥 한문음으로 도금으로 읽고 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덕지엄 유도시전 도지위물 유황유홀 호래황해 기중유상 황해호래 기중유물 요해명해 기중유정 기정심진 기중유심 자고극금 기명불거 이열중보 오하이지 중본연제 2차 이렇게 마음을 비운다라는 것이라고 하는데 허심 꼭 비운다 하기보다는 이게 사실은 비우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 마음을 비운다고 제목을 붙였는데 마음을 형용한 거예요. 도인은 마음을 형용한 것이라고 하면은 참 한문은 참 쓰기에 따라서 문법적 성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한문이죠. 하임 어떻게 읽어요? 하임 아래 하자 사람이죠. 하임 이건 아랫사람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자가 동사가 되면은 남에게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남에게 자기를 낮추게. 그러니까 제가 한문에서 재밌게 이제 그 한문의 특징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전에도 몇 번 들었던 문장이 있죠. 이거 신신신이야. 이거 해서 들었던 분 알 텐데 신신신이야. 신자가 3개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순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순자 책에 있어요. 신신신이야. 요게 동사예요. 목적어예요. 여기서 구두를 끊어요. 신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믿는다. 신신신이야. 이렇게 3개 써놓고 믿음직한 것. 신은 요건 믿을 만한 것. 이건 믿는다. 동사. 믿음 명사. 그렇죠? 믿을 만한 것. 이것도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요것의 순자 문장에서는 요 바로 뒤에 나오는 문장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다고 했죠. 그 뒤에 나오는 문장. 두 번째, 그 다음 문장이 뭐예요? 의의 역시냐. 요거 보면 요걸 봤으니까 아시죠? 의심스러운 것을 의심하는 것 또한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의심스러운 것을 의심하는 것 또한 믿는다. 이건 참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순자 문장 중에서도 특이하기도 하지만은 이 맹신을 믿을 만한 걸 믿는 게 믿음이다. 그 믿을 만한 거 아닌데도 그냥 막 믿으라고 하면은 그 참 골치 아프죠. 그거 안 믿어지는 거 믿으려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 의심하는 건 의심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안 그렇죠. 막 믿으래 그냥 강요하다시피. 믿음하니까 이제 제일 그 믿음 중에서 잘 안 되고도 힘든 그 고비를 넘기가 힘든 믿음이 뭐죠?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받는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시작부터가 종교가 어떤 종교냐? 믿음으로 출발하는 종교예요. 믿음. 그 유럽의 서유럽이라고 할까? 서양 문화를 그 바탕지구로 두고 있다. 그 저리에 흐르는 흐름이 2개가 있어요. 하나의 흐름은 뭐냐? 히라비 정신이에요. 그리스 정신이라고 하는데 그쪽은 이해가 중심이에요. 이성이 중심이야. 늘 이해하는 거야.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전과 하여튼 이해의 범주 속에서 모든 걸 논하려고 해서 히라비 철학이 처음 시작된 게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 물이다. 철학의 조종이라고 하는 게 탈레스의 시작이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소리냐?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신비한 것으로 전부 취급을 했던 거야. 근데 막 신이 했다든가 뭐 이런 신화적인 설명인데 탈레스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보이는 자연물 속에서 봐라. 물이 모든 것의 근본으로 되어 있잖아.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해를 시도한 출발점이에요. 탈레스의 만물은 물이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엄청난 얘기예요. 그 이전에는 그런 소리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처음이라는 건 언제나 무섭고 힘든 거예요.
내가 우스갯소리로 인류 역사 중에서 제일 용감한 남자가 누구였냐 그랬을 때 장난기 해삼을 맨 먼저 먹은 남자였다. 그 해삼 보면 얼마나 징그러워. 그걸 처음 입에다 넣을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용감했을까. 그 뒤로는 이제 맛있다는 걸 알고 다음에 따라 먹는 건 쉬워. 그러나 처음에다 그 해삼이라는 물건을 입에다 넣는 사람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우스개도 하는 소리예요. 그렇듯이 모두 심화로 전부 얘기하고 했을 때 그걸 아니다. 자연물 속에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철학의 시조예요. 철학이라는 건 그렇게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했죠. 그게 헬레니즘 안에 히랍 정신이 하나의 저류를 이룬다면 그 다음에 유럽이라든지 서양 문명의 바탕에는 헤브라이즘. 그럼 동양 철학의 시조는 뭐예요? 동양 철학의 시조 같은 거 많다죠. 아, 그래요? 안 따져요. 왜냐면은, 그래서 이제 헤브라이즘 쪽은 계시가, 믿음 계시가 바탕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두 개가 나선을 꼬듯이 말하자면 꼬아나가요. 어떤 때는 엎치락뒤치락 그래서 헬레니즘 쪽, 히랍 정신이 우위에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계시적인 우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중세는 단적으로 계시가 이성을 압도하는 거예요. 압도한 시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르네상스가 나오면서 히랍 정신이 다시 들고 나와서 없고 이렇게 나가죠. 동양 쪽은 원래 철학이라는 게 없어요. 시작이. 철학이라고 딱 분과되는 학문이 없어. 동서양의 차이 가운데 하나도 있는데 유학이라든지 그런데 철학적인 사유가 없냐? 있어요. 철학적인 사고방식은 있는데 그것만을 따로 떼어가지고 연구하지 않았어. 동양의 철학자가 따로 있는 게 없어요. 동양의 사상가나 이런 사람들은 문학가이면서 정치가이면서 다 겸했지 철학책이라는 걸 따로 쓴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있어요? 노자이가 철학 아닌가요? 아니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처세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정치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속에 다 들어있죠. 철학이라고 하면은 좀 이제 그 골치가 아파서 철학은 출발점이 뭐냐? 아무 전제 없이 물음부터 던지는 게 철학이에요. 물음부터. 철학. 왜 그럴까? 뭘까? 물음부터 던지는 게 철학이고, 근데 이제 노자 철학만 하더라도 그런 근원적인 물음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전제가 깔려있죠. 도라든지 이런 것을. 그래서 거기서 철학적인 사유는 해도 철학 자체가 분화되질 않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나 이제 플라톤의 그런 사람들의 저작을 보세요. 그건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그냥 파고 들어가는 어떤 틀이 있어요. 형이상학이라든지 그런 것도 딱 나오고, 동양의 철학서라고 하는 건 그렇게 분화된 철학서는 없죠. 그러나 하여튼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다 있다시피 하죠. 그러니까 서양하고 따지면은 뒤진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종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동양 쪽이 더 우월할 수도 있죠. 철학만 따로 공부한 사람은 없죠. 율곡 선생이 철학만 따로 했을까요? 아니죠. 그런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허심이라는 것도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빈 마음, 허심. 형용사로 쓰면 빈 마음이 되고 허심, 동사로 쓰면 마음을 비움이라는 뜻도 되는데 두 개가 나는 다 내용에 적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이라는 것이 참 어렵죠. 심이 뭔가 참 마음만 알면 다 알 것 같은데 난 불교계에서 조금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디서 발표를 하길래 우리 현실의 불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중에 하나가 마음타령병이다 그랬어. 마음타령병. 모든 것이 마음이다. 그 마음이 어디 있는데? 예? 누가 나한테 마음을 보여달라고 하면 내가 보여줄 수 있어. 이게 마음이다. 아니 마음과 그 사람이야말로 모든 걸 마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모든 걸 마음으로 안 보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세상도 마음이어야 되지. 모든 게 마음이면. 그죠? 세상에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꼭 그건 내비두고 여기 마음에서 해결하려고 한대.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자기한테 꼭 마음은 여기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 속에서 해결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참 황당한 소리가 어딨어요. 마음과 세상은 원래 둘이 아니라고 하면은 세상 일이 마음으로 반영이 되고 마음이 세상으로 반영되는 이 구조 속에 있어야 둘이 아닌 것이 꼭 모든 일은 세상을 가만두고 관념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세상과 마음을 둘로 보는 사람들이다. 이 큰 병이다. 그래서 세상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도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일이 돼야 되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일이 세상을 고치는 일이 되는 이 순환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교계가 이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꼭 마음을
한정을 해요. 네, 뭐 정신적인 거기다 톡 떠가지고 세상 가만두고 마음에서 해결하려는 사람 치고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 별로 많죠. 이게 노자에서도 나는 자칫하면은 그런 병은 없어야 된다. 마음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 먹으면서 출발해요. 모든 일들이. 그러나 거기서 모든 것을 그쪽으로 환원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병이 돼요. 그것도 한번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공덕지용, 공덕, 공자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크다는 뜻이 있고 비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었다는 뜻보다 여기는 크다는 뜻이라고 봐야 돼요. 큰 덕, 클 공자 이런 데는 공덕, 덕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공덕, 뭔가를 계속적으로 실천해서 얻은 체득한 어떤 탁월한 능력을 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공덕이라는 건 대덕이에요. 큰 덕. 대라고 안 쓰고 공이라고 쓴 이유는 있을 텐데 하여튼 어쨌든 큰 덕의 모습은 공덕지 용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큰 덕의 모습을 내가 형용해 보겠다 하면서 공덕지용은 아래와 같다라고 하면서 쭉 그 서술해 나가는 위대한 덕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줄을 보면 공자는 위대하다는 의미다. 위대한 덕을 소유하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없으니 더럽고 혼탁한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낮출 수 있다 하면서 서론에서 이제 조금 뒤에 나오는 것을 부연 설명한 겁니다. 공덕이라는 것은 남아 위에 서려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과 그런 것을 다 포용하고 따로 떨어지는 큰 덕이 아니죠.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덕이 큰 덕의 기본이다라고 하면서 서두를 주에서 끄는 겁니다. 유도시종 오직 도를 따른다. 요건 그 유종도 해서 이게 도치된 문장입니다. 유도 시자를 중간에 넣어서 유도시종 오직 도 이것을 따른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도가 목적어인데 종도라는 말을 유도시종 그래가지고 약간의 도치형으로 문치를 만든 겁니다. 그 한문에서는 그렇게 도치형을 써서 그 문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 혹시 이제 한문에 능숙한 분들은 아는 이제 도청이 도설 덕지기야라는 말이 있어요. 도청이 도설 덕지기. 덕지기라는 말은 도청이 아니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해버리는 것은 덕을 버리는 것이다. 덕지기야 이런 것은 기자를 좀 이게 빨리 떼면 이게 남는 것이 버릴 기자입니다. 덕지기는 사실은 덕이 목적어예요. 직자를 넣어가지고 도치형을 만든 거예요. 기덕이야. 덕을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직자 같은 걸 넣으면은 이렇게 목적어를 앞에다 내놓고 도치형의 문장을 만들어서 덕지기야. 그러니까 공덕, 유도, 시종이라 지 대신에 시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유도, 시종 해가지고 약간 도치형을 만든 겁니다. 오직 도만을 따른다. 가장 중요한 거 도가 근본적인 표준이다. 유는 거사로 오직이라는 뜻이라는 말이죠. 오직 유도, 시종 이것을 따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홀로라는 의미라고 하기보다도 그냥 오직 홀로덕자 오직 위대한 독을 소유한 사람은 세속에서 행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홀로 도를 따른다. 독점어 요건 이제 독자 약간 주가 살짝 비틀었어요. 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오직 도를 따른다는 것을 독종 홀로 도를 따른다라고 사실은 주가 살짝 사기가 아닌 비틀었어요. 그 사람만 도를 따른다는 식으로 주를 냈는데 오직 도만을 따른다는 것을 살짝 비틀은 주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도만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하고는 잘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슬그머니 풍기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도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돼요. 도가 뭐길래 그걸 따르냐? 근데 참 도가 뭐길래 그걸 따르냐는 도 설명이 더 어려워. 따르려도 못 따르겠어요. 도지위물, 도라는 것의 위물, 사람됨, 아니 물건 됨됨이 위물이라고 할 때 위자가 그런 뜻이에요. 사람됨을 뭐라고 우리가 하죠? 우리가 그 사람됨이 기위이냐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그 사람 됨됨이나 이런 뜻이에요. 그 위냐, 이 논어에 나오는 효제. 아참. 그 사람 됨됨이가 효성스럽고 공손하면서 이 호범상자손의 윗사람을 범하는 사람은 드물다. 위냐? 네, 사람 됨이다. 그러면 윈 대신에 여기는 뭐를 썼어요? 인 대신에 물. 물을 쓴 거죠. 그럼 사람 됨됨이가 어떻다니? 물건 됨됨이다. 그런 뜻인데 도를 물건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도라는 것의 됨됨이는 이런 뜻이 위물. 도라는 것의 물건됨이라고 하면 도는 물건은 아니지만은 쓸 말이 없으니까 물이라고 딱 거기다 집어넣은 거죠. 도라는 것의 그 됨됨이는 어떠냐? 유황유홀, 황하고 홀하다. 황이나 홀이나 전부 무슨 뜻이에요? 황이나 홀이나 어릿어릿하고 제대로 안 보이는 게 황홀이. 내가 또 전에 얘기했지만은 애들이 만드는 한자 중에 이게 황홀할 황자라고 했지. 애들이 이걸 황홀할 황자. 애들이 만드는 한자예요. 그러니까 아니 한자는 이제 표의문자니까 이렇게 해놓고 오물정자에 삼수 우리가 만든 홍당콩. 오물에다 돌 던지면 퐁당 소리가 홍당콩. 그리고 애들이 만든 뭐 한자 중에 뭐 이런 글자도 많다. 예전에 남자가 데이트하기 힘들 때 수풀 밑에 남녀가 있으면 뻔할 뻔. 뭐 이렇게 만들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수레거 밑에다 사람 인자 써놓고서 꾀기라고 읽기도 하고. 아니 그런데 이게 황홀할 황자라고 했단 말이지. 근데 이건 정말 내가 얘기하지만 전혀 황홀하지 않아요. 여자 사이 남자 기본 괴로움입니다. 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가 아니 주역 괴 중에 사이에 양이 있긴 괴가 이게 감괴잖아요. 8괴 중에 이건 험난함, 위험함이에요. 위험한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양 사이에 음이 낀 괴. 이건 빛난다는 뜻이에요. 붙든다, 빛난다. 건곤 감리, 태극기에 나오잖아요. 네. 이게 감괴, 물을 상징하는데 험난함이에요. 이건 불틈이고 빛난다. 그래서 홍일점이라는 말은 있어도 흑일점 안 돼요. 여자 사이 남자 끼면 그거 아주 죽음이야. 이게 황홀할 황자라고 하는 거예요. 철없는 애들이 만든 한자라고 할 수 있지. 어쨌든 간에 황홀이라는 것은 그런 기분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마음 심자가 붙은 거니까 어릿어릿한 거, 정신없이. 그냥 뭐 똑바로 앉아. 황자나 홀이나 전부 어릿어릿해서 똑바로 파악하지 되지 않는 것을 황홀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왕래어 무소정이야. 그러니까 그 왕래어 무소정, 정해지지 않은 곳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일정 꼭 고정되지 않은 곳에서 왔다 갔다 어른어른한다. 쉽게 얘기하면 어른어른한다. 이런 황홀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도라는 건 그렇게 똑바로. 그래서 이게 도의 체험이라고 할까? 도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체험이 될지 모르지만 도를 형용하는 것은 도를 안다, 따르고 우리가 느꼈다 할 때 그 체험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미적 체험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해요. 미적 체험. 우리는 어떤 이성적 체험이 아니야. 도를 체험한다는 것은 뭘 똑바로 보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도를 안다는 것은 정말로 미적 체험처럼 전체적으로 우와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요거로구나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것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죠. 유황유홀. 그런데 유황유홀만 하면은 거기서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않고 황홀하지만 그 중에 뭔가 또 보여주는 상이 있어. 황홀 속에서 정말 도 하나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도라고 딱 표방하고 나면 황홀한 것 같은데 잘 안 보이고 어리어리한 것 같은데 그 독에서부터 많은 상징들과 거기서부터 다 끌어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야. 황홀하지만 헛된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서부터 상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황해, 홀의 황해나 활의 홍해라는 건 앞뒤를 바꿨을 뿐이지 큰 의미가 없어요. 황해, 홀의 기중유물 그 속에 물이 있다. 응? 유도 황홀인데 기중유일 하나가 뭐가 있으니 하나의 경영조와 인기, 입질, 기질을 도에서부터, 그러니까 도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또 거꾸로 나오니까 없다고 할 수가 없어. 그냥 텅 빈 것이 아니고 도에서부터 인기, 입질이라는 건 기와 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기, 입질. 그러니까
기를 가지고 기에 의거해서 물건을 질을 만들어낸다. 기와 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죠. 기보다는 질이 훨씬 더 하위 개념입니다. 기는 좀 더 맑은 거고 질은 기, 질 그럴 때 기와 질은 좀 위에서 간다면 기와 질은 더 물질에 더 가까워졌을 때 질이라고 불러요. 기는 약간 그 물질화가 덜 됐을 어떤 상태의 기고 질 이렇게 내려가는 것인데 도가 아무것도 없어 황홀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부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든 그 형상이 그 근원적인 형상이 도 속에 들어있고 또 한편으로는 형상이라는 건 물질이 아니거든. 또 한편으로는 정신적인 어떤 상징이라고 할까 그것의 뿌리가 되고 한편으로는 모든 사물세계의 물질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라는 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아주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부분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이거는 진짜 이거 갖고도 논문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논문 많이 썼나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면 이거를 규정 제대로 풀어내려면은 엄청 엄청 규정함이 아닌데 그렇죠. 이거를 너무너무나 와. 아니 그 이제 도에 관해서 쓴다면 이 구절이 꼭 들어가서 하는데 이 구절을 논문 쓰기가 또 엄청 힘든 게 황홀하거든. 그래가지고 이 말을 이제 뿌리로 해가지고 논문을 쭉 끌어낼 수는 있는데 요게 이제 시발점이 되겠죠. 도를 적용한 시발점. 도를 해석하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근데 황홀로 시작했기 때문에 답도 황홀로 나와서 잘 쓰기.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쓰기가 참 힘들어져요. 논문이라는 건 또라지게 이제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요 황홀에서 끝났기 때문에 황홀에서 물질이 나온다. 그럼 어떤 단계를 거쳐 나오느냐? 상이라는 건 또 뭐냐? 이것만 논해도 정말 굉장히 근데 많이. 왜 사람들이 이거 갖고 논쟁을 하지는 않았나요? 아까 말하는 네, 기질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논쟁할 부분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기질은 이제 여기서도 인기이질이라고 하는데 기질 이게 벌써 이 하상공주가 나왔을 때 인기 그 입질이라고 할 때 기와 질을 논하는 것도 이 노자가 얘기한 때보다 훨씬 뒤적이에요. 하상공주는 벌써 한대에 나와 이 주가 인기 그 입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노자 시대의 말이 노자 시대에는 이렇게 기질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질을 논하는 것은 상당히 후대인데 이제 기질을 아주 굉장히 뿌리 아주 심하게 자세하게 논하게 된 건 성리학에 와서고 기질지성. 그런데 이런 데가 이제 뿌리가 되는 거지. 기와 질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 그러니까 노자 시대가 있고 노자 시대는 기질을 내기 안 했어요. 하상공이 벌써 인기입질이라고 하는 걸 물을 갖다가 인기입질이다라고 하는 것도 해석하는 것도 어떤 기중 유물에 대한 하상공 나름의 주예요. 자기 해석이에요. 그 인기입질이라는 것이 더 발달하면 나중에 기질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후대로 발전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노자하고 성리학 시대가 몇 년 정도 되는 거예요? 노자는 공자보다 더 선배라고 하니까 몇 년 정도 되죠? 공자하고 같은 년 되면 공자 80년 난 숫자에 얻어가지고 모르는데 나 공자 전경을 잘 몰라요. 기원 전이잖아요. 기원 전이지 훨씬 전이에요. 기원 전 4, 5세기 돼요. 거의 석가모니하고 비슷한 시대일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공자하고 그 시대가 총 인류의 4, 5세기쯤인데 그 시대가 인류 문명이 되게 독특한 시대입니다. 범세계적으로 어떤 문명의 폭발 같은 게 일어났다고 해요. 그 4, 5세기. 뛰어난 인물도 많이 나오고 철학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주인이 다녀왔다. 외계 생명체가 다녀간 시절이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하도 희한해. 세계 방방곡곡에 어떻게 그렇게 맞춰가지고 문명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느냐. 그래서 외계인 내방소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공자는 출몰 인연이 확실한데 노자는 시술이 아니 노자는 신령 같은 사람이라 네. 도대체 전설상의 인물이고 공자가 가서 노자한테 예를 물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 하고 몇 개 빼놓고는 노자는 전기가 불분명하고 마지막에 뭐 도서관장인가 했어요 노자가. 얘기로는 예. 주왕실이 도서관장을 하다가 세상에 어지러운 걸 보고 저 한국관인가 갑자기 그쪽으로 그냥 나가버렸죠. 근데 윤이라는 그 수문장이 이대로 가시면 어떡하냐고 좀 남겨놓고 가시라고 붙들었더니 노자라는 것을 적어주고 갔다. 그래서 노자라는 책이 남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알려졌다 그러는데 제가 얘기했죠. 전번에 그
종남산이라고 저 서안 그 밑에 종남산이라고 한국의 남산택인데 굉장히 꽤 멀어요. 우리 남산처럼 가깝지 않고 거기한테 도관들이 많아요. 도교의 사찰이. 근데 거기 노자가 여기서 귀천한 자인데 그래서 그 도사한테 내가 물어봤어. 번역 통역을. 노자 저 한국관인가로 떠났다는데 왜 여기서 돌아가셨냐고 했더니 설이 여러 가지네 또. 거기로 갔다는 소리도 있고 여기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소리도 있대. 그러니까 그만큼 알 수가 없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노자라는 책은 훨씬 뒤에 만들어진 게 거의 틀림없어. 책은 그런데 이전에 노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떠돌았던 것 같아. 많이 노자가 한 말이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책이 된 것은 굉장히 뒤라고 봐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 고대에는요 논어 맹자 이런 시대까지도 누가 논문을 쓰듯이 이렇게 아무 주인공도 없이 글을 주제별로 쭉 쓴 책이 없어요. 논어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다 어떤 서술형 대화형이나 그걸 만들어 책이지 노자 책을 보면은 이렇게 쭉 쓰여졌잖아. 뭐라는 건 뭐도 가고 이렇게 쓴 책 형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노자라는 이런 형식의 책이 나온 건 상당히 후대야. 그러니까 노자라는 책이 만들어진 것은 후대로 보고 그렇지만은 노자의 말 자체가 후대라고는 안 봐요. 왜? 이미 노자의 말이 이런 것이다. 이런 노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이미 많이 인구에 회자됐을 것이다. 그런 것이 모여서 노자라는 책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공자보다는 좀 늦게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논어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몇천 년 전이라는 건 틀림없죠. 지금 첫 번째도 너무 어려운데요, 선생님. 예를 들면 보면 이 말은 정리해주면서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는 게 처음에 위대한 자들은 다 그냥 받아들여요. 세상이 더럽고 못탁한 거를. 그 다음에는 갑자기 두 번째는 독야 청청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뭐 중용의 노를 한다고 그냥 어느 정도 해석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아, 그건 이제 유도시종이라는 게 독야청청은 아니고 네. 도라는 것이 가르쳐주는 바가 말하자면 회광이 아니죠. 그 노자는 빼쪽 치는 걸 안 좋아해요. 도의 모습이. 그래서 유도시종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 받아들이라고 하는 게 도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전부 이익을 쫓아서 재빨리 하고 막 톡톡 튀는 걸 좋아하는 게 이게 세상의 모습인데 유도시종하는 모습이 도가 이러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황유고 이런 거거든. 도라는 건 똑똑똑 부러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유도시종이 벌써 세상 속에 이렇게 화광동진이라고 하죠. 그걸 화광동진 티끌 세상과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 도를 쫓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는 약간 바보야. 유도시종이 오히려 그러니까 독야청청이 아니라 그 세상에 톡톡 튀고 이익이 빨리 움직이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도 도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니 근본적으로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하는 얘기인데 노자 철학은 어디서 나온 철학이냐? 말하자면 그 고대는 이제 고대는 학문이라는 건 글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은 모르고 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왕실 소유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도 한정된 어떤 그 집의 계층만이 가지고 있던 뭐 지식 분자는 딱 한정이 돼 있었어. 그런데 이 지식이 그러니까 고 계층 이하는 갈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지식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세상으로 내려오는 계기가 뭐냐면은 이 질서가 무너집니다. 주왕실이 이제 쭉 지배를 해오던 것인데 그때는 이제 그 사군자들이나 글을 알고 배우고 공부를 했죠. 백성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신분 체제가 딱 무너져요. 딱 무너져. 왕창 깨져. 그러니까 귀족 질서가 완전히 깨지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아유, 이 세상 틀려먹었다. 그러면서 이들이 여기에 속했던 지식분자들이 초야로 내려와. 이게 이제 그 초야로 내려오는 것을 버릴 유자로 씁니다. 이제 유맹이라고 하는데 논어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세상에도 관심 끊고 아이고 내 한 몸이나 깨끗이 살다 죽으면 되지 이거 도를 실행한다는 건 택도 없는 짓이야. 공자도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거든. 가다가 막
공자가 막 비아냥되기도 하고 그래요. 뭐하러 그리 세상 안 될지도 하려고 쫓아다니냐고 막 비아냥되는 것인데 그 유민이라고 해요. 그 유민 버려진 백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스스로를 버린 거지. 유민 아니 민자 글씨가 다 삐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그 이전에는 인간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규정되는데 귀족 사이 규범이 나오고 그 인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뭐 그 예를 따지고 뭐 인의 예지를 따지고 그랬는데 얘들이 이제 그 유민이 돼가지고 내려오니까 대개 어떻게 되느냐? 자연과 친화하게 돼. 세상 속에 복닥들보다는 자연 속에 살게 되죠. 많이 농사지면서 살게 되고 솔락에 언가. 그러면 자연의 눈이 어디로 돌아갔냐? 그전에는 인간 관계가 가장 중심이었던 건데 인의 예지를 논하고 하는 유학이 그런 거 대표죠. 자연 속에서 쭉 보다 보니까 자연은 안 그렇거든. 자연이 뭐 노자에 나오는 게 천지불이냐 앞에 나왔죠. 하늘과 땅은 어딜지 않다. 유교의 관점은 자연이 인간 도덕의 표준이라고 생각했어. 천지가 사물을 생성시켜주는 큰 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걸 체득한 게 바로 어질 인자라고 생각했는데 노자가 보니까 아니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천지가 어질기는 만물을 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게 그 어질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라는 건 순환의 고리에 있고 인간이 가치라고 여겼던 것이 자연의 입장에서 그게 가치일 수가 있는가? 이렇게 반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유학에서 보든 유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 태도에서 보던 것에는 전면적인 반성이 일어나요. 전면적인 반성이. 그러면서 이들은 세상을 구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이 자연 속에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것이 더 근본 아니냐는 쪽으로 사상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나와서 형성된 가장 첫 번째 철학은 뭐냐면 은자류의 철학으로 나오는 것의 대표가 양주의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양주는 맹자에서 이제 소개돼서 널리 알려진 사람인데 맹자가 평생을 배격하려고 했던 두 가지 흐름이 뭐냐? 양주 목적지도라고 했어. 양주와 목적. 양주와 목적은 아주 상반된 두 철학조예요. 사상조인데 목적은 우선 소개를 하자면 마정방종 이천하위지라고 해서 정수리부터 발꿈치까지 다 달아 없어지더라도 천하가 이롭다면 하겠다라는 게 묵자의 사상. 굉장한 이탈주의고 겸해설,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사랑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게 묵자지. 이게 묵자예요. 아주 엄청난 그 박애주의자고 세상을 위해서 겸해를 주장. 요게 그런데 양주는 그 전혀 반대. 양주는 어떻게 되느냐? 발경일모일이 천하불이야. 정갱에서 털 하나 뽑아서 천하가 이롭다고 해도 나 안 뽑는다. 이기주의자. 극단적인 이기주의. 정갱이 털 하나 왜 내 털 뽑아? 천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갔니? 내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야. 이거 우스갯소리로 듣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웃음소리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출발점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나 한 놈 잘 먹고 잘 살자는 데서 출발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는 보면은 지 한 몸을 망쳐가면서도 열심히 일하다가 병 걸려 죽고 그러면 그거 뭐 하는 짓이요, 그게? 근본을 잃어버린 거 아니야, 근본. 원래 내 몸 건강하고 잘 살자는 데 출발을 했어. 근데 나중에 하는 보면은 뭐 이익을 쫓다가 지 한 몸을 죽이기도 하고 망치기도 하고 병들고 젊은 애들이 과로사 하는 거 보면 참 나는 참 이해가 안 돼. 뭐하러? 근데 그건 발경임 털 하나 뽑아서 천하가 이롭더라도 안 뽑겠다라는 양주 사상을 좀 들었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원래 뿌리를 거기에 두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좀 더 큰 인간이 되면은 내라는 존재의 범위가 확산되지. 그렇게 되는 건 몰라도 뭘 쫓다가 지한 몸을 결국 망치는 꼴을 보면 양주 사상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 그러면 그 신체발부 수지부 뭐 그거하고 전혀 달라. 그거 들려요? 그거하고 전혀 달라. 신체발부 수지부 불가면서 현지시하는 이제 얘기에 나오면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니 그걸 해치지 않는 거 효도의식조라. 그건 효라는 도덕관념에 근본한 어떤 굉장히 유교적인 얘기고 노자나 그런 데 가면 그런 건 또 진짜 웃기. 이제 그런데 오늘은 좀 사상 연원을 좀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유민들의 사상이 이제 결집되어 게 양주의 사상이라. 양주. 한 몸. 내 생명이 가장 귀중한 거야. 무엇보다도 그거하고 안 바꿔.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노자 장자 사상이 이것의 뒤라고 봐야 돼요. 양주의 사상을. 사상적인 원래 노자가 더 앞인 것 같은데 사실 사상적인 흐름으로 보면 양주 목적의 사상을 맹자가 엄청나게 배격을 하고 자기 사명을 양주와 목적을 물리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할 정도예요. 유가의 사상을 위협하는 게 두 가지거든. 극단적인 어떤 이타주의는 왜 유교하고 배치가 되느냐? 유교는 가족에서 출발해요. 모든 사상의 뿌리가 가족이야. 이제 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효,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효도, 형에 대한 공경,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 효제자 요 세 가지가 뿌리예요. 사람이 유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이 자기라는 존재에 여기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를 넘어서서 남을 살아날 수 있는 인간인 까닭은 자기에만 매몰되지 않고 남을 나처럼 여길 수 있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교는.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가에서 나와. 자기 부모에, 자기 자식에, 형제. 요것이 말하자면 도덕이 우런 솟아나는 샘물이야. 샘물. 여기 근원이란 말이에요. 샘물. 그 샘물을 길어서 천하에 쭉 펴는 것이 유교의 사상이야.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확산이 되고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그 마음이 통치자가 백성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형을 공경하는 마음, 위도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확산이 되고 그래서 가가 바로 샘이라고 하면 샘, 천자라고 쓰죠. 샘천. 여기 샘이란 말이에요. 요 샘물이 마르면 도덕이 말라. 자, 인간이 자기라는 존재를 넘어서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옮터나온 데가 어디냐? 가란 말이죠. 유교는 이 가를 모델로 해서 시원 샘으로 해서 그것을 천하로 쭉 펴려는 게 유교적인 사상이에요. 이 굉장히 강력한 사상입니다. 아주 유교의 강력한 사상. 이거 부정하기도 힘든 점이 또 있어요. 그런데 가에서 이제 그래서 국가사회로 확산되는 모델인데 묵자는 어떻게 되느냐? 남의 부모를 내 부모하고 똑같이 사랑하라네. 내 부모만 사랑하고 남의 부모만 안 사랑하니까 싸움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의 부모와 내 부모를 똑같이 사랑하는 그 입장에 서면은 천하의 싸움이 없어질 거 아니냐? 아, 근데 육아가 보니까, 야, 이 자식아. 너 그러면 가족 간의 사랑을 그건 막는 거야. 어떻게 내 부모를 남의 부모와 처음부터 똑같이 사랑해. 내 부모에 대한 사랑이 앞서고 그것이 증차적으로 차츰 이렇게 넓어져 가는 게 자연스럽지. 너는 내 부모와 남의 부모를 똑같이 사랑하니 이거는 샘을 막는 짓이야. 샘물, 근원을 막는 짓이니까 묵가사상은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이거 샘물을 막는 놈들이야. 누가가 보기는. 거기다가 이제 양주는 뭐냐? 가에서부터 확산될 길을 차단해버려. 육아는 가라는 샘물의 물을 길어서 천하로 쭉 확산돼서 부모에 대한 사랑과 형에 대한 공경과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쭉 사회로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인데 지한 놈 끝나. 털 하나 뽑아서 1억 들여도 안 뽑아. 그럼 완전히 사회화가 차단되는 거야. 그러니까 육아는 극렬하게 양주와 목적을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큰일 나, 육아. 그래서 맹자가 죽어라고 평생을 애쓴 게 양주와 목적의 가르침을 맡겠다는 거야. 그럼 맹자가 말을 엄청나게 잘하지요. 그러면서 맹자가 참 웃겨. 내가 어찌 말 맡기를 좋아하겠냐. 나 말 안 좋아한다. 그렇게 떠들어 놓고 말을 안 좋아한대. 양주 목적 지도를 내 물리치기 위해서 후득이야. 그랬어. 어쩔 수 없어서 말을 했지. 그러면서 평생을 물리친 게 양주 목적이야. 그런데 이 양주 목적은 그 뒤로 좀 나왔는데 양주의 가르침은 그렇게 맹자가 힘써 물리쳤던 양주의 가르침이 그 후대에 가면 자취가 없어져. 자취가 없어져. 양주라는 그 파가 없어져 버려. 그러면 자 그런 학파라든지 그 사상의 흐름이 없어지는 원인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사상이라는 것이 전혀 효용성이 없어졌을 때. 사회적인 효용성도 없고 아무 쓸모가 없어지면 자연히 사상은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 양주의 사상이 없어져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과연 양주의 사상이 죽을 만한 그런 사회적인 조건이 형성됐나? 야, 세상은 아무래도 안 돼.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거야 라는 사상이 춘추 전국시대 끝까지도 혼란의 세상이 계속됐거든.
끝까지. 그러니까 진시황 그때까지 계속된 거예요. 전란에 휩쓸리고 내가 이제 한문이나 이쪽에서 읽을 만한 책, 재미있게 읽으면서 동양 사상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이라기보다 동양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을 권해달라고 하면 제가 가장 많이 권한 게 열국지예요. 동주 열국지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김구용 선생이 번역한 열국지 책이 있는데 그건 얇게 해서 10권, 예전에는 5권이었습니다. 김구용 번역 열국지를 읽으면은 공자와 맹자 그 다음에 장자까지 있던 그 시대, 춘추 시대부터 전국 시대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던가를 그냥 얘기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재밌어요. 근데 그 열국지를 읽다 보면 나중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죄명에 죽은 사람이 별로 없어. 똑똑한 사람 치고 다 비명형사입니다. 아유 엄청나게 죽어요. 뭐 세상에 이름 떨쳐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그냥 전란에 휩쓸리고 시기 모함에 휩쓸려있고 그러니까 그 은자들이 우리가 보기는 쟤들 바보야. 저 영화 누리겠다고 세상에 날뛰었다가 저 꼴이 당하는 걸 뭐 무슨 짓이야.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양주의 사상이 힘을 잃을 만한 사회적인 변화는 없었다라고 봐도 돼요. 그 전국시대까지 혼란한 세상이니까 이 세상 안 돼. 내가 한번 깨끗이 살지 하는 사상이 왜 없어지겠어요? 없어질 이유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없어졌다는 건 왜 없어졌겠느냐? 양주계통의 사상을 흡수하면서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사상이 나왔다. 그게 뭐냐? 노장 사상. 난 그럴 거야. 훨씬 더 고차원적이야. 양주 사상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이어받아. 노자도 그렇고 장자도 그렇고 이 한문 잘 건사하고 살아야 돼. 노자에도 계속 나와. 그래서 여기 양생론으로 이게 기술론은 도덕경이라는 이 기술이 성립하는 이유도 노자를 바탕으로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한몸 어떻게 무병장수하고 하여튼 이 혼란한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얘기하면서 하는 거거든. 노자 사상이 분명히 그런 게 있단 말이지. 장자도 그렇거든. 장자도 사생 문제라고 해서 그 재앙 안 당하고 하는 굉장히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기본이 쫙 빨려 들어갔어. 그런데 양주보다는 훨씬 고차원적으로 발전해버린 거예요. 노자 사상이. 장자 사상도. 노자는 보세요. 우선은 참 전생보진이야. 그걸 갖다가 뭐라고 이제 한문용어로 표현하냐면 그걸 한자로 얘기해요. 천진자나 약자로 쓰려다 다 쓰면 전생보진이라는 표현을 써요. 상을 온전히 하고 자기 삶을 온전히 유지하고 참된 것을 보존한다.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전생보진 이렇게 씁니다. 전생보진의 사상이라고 그래요. 양주계통의 사상. 노장계통에는 여기 앞으로 읽어가면 나올 테지만 전생보진의 사상이 짙게 깔려있어요. 바탕이 쫙 깔려있어요. 자기 생명을 온전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거 빼놓고 뭘 한단 말이냐. 그런데 전생보진 여기에만 매달리지를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버려요. 노자는 전생보진에 출발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에게 가장 큰 근심은 뭐냐? 이 몸뚱이가 있는 게 가장 큰 근심이다. 몸뚱이가 없으면 내가 무슨 근심이 있으니? 자, 그건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이 몸뚱이만 생각해서 이걸 잘 유지하고 했는데 살다 보면 사람이 그런가? 이 몸뚱이를 유지하려고 한바등 하는 게 뭔가 엄청난 부자유를 주고 사람을 쪼잔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라는 존재를 그냥 쪼그라쳐버리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나는 그걸 하면 갑자기 딴 생각이 세상에 건강법 찾아서 그냥 건강에 좋다는 거 다 아는 사람 죽으라고 쫓아다니는 사람 치고 나 건강한 사람 별로 못 봤거든. 쪼잔해 보이잖아요. 사람이 뭐 그렇게 살다 보면 이거 이런 것도 커피도 먹고 그러는 거지. 이거 그게 몸에 안 좋다는 거 우리 알거든. 그런 거 먹다 보면은 그냥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는 사람 보면은 그런 사람이 일찍 죽어요. 아니 전생보진도 계속 자기 생명 그냥 절절절절하면은 오히려 보다 큰 생명이라고 할까 자기라는 존재를 완전히 그 목숨에다 얽매여가지고 틀어막는 그런 냄새가 나니까 노장은 그걸 뛰어넘어버려요. 오히려 펑 넘어버려. 그래서 장자도
정말로 오래 살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돼. 안 돼. 그래서 삶과 생과 사라는 그거 멍에까지도 다 털어버려요. 장자에 들어오면. 그러면서 정말 활달달하죠. 생과 사까지 다 털어버리기 때문에 장자를 보면 얼마나 생사로부터 초월한 정말로 정말 그 활달한 모습이 나오죠. 응? 이우화로 얘기하겠지만 뭐 어떤 사람은 막 죽어서 쪼그라진 모습이 돼가지고 하더니 우물을 보면서 자기 죽어가는 모습을 낄낄대잖아. 아니 조물차가 날 뭘 만들라고 요 모양으로 만드나 뭐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이라는 것에 매달리는 것조차도 넘어서 버려. 이거 장자에는 그런 일화가 있단 말이죠. 조물자가 대장장이가 쇠를 두드려서 여러 가지 도구도 만들고 그러는데 쇠가 지 맘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쇳덩어리가 바짝바짝 뛰면서 나는 명검이 돼야 돼 하고 날뛰면은 대장장이가 그 제 손을 쇳덩어리라고 집어던질 거다 그랬어. 그런데 꼭 인간이어야 될 이유가 없어. 사물의 은행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될 수 있는데 꼭 인간만이 최고냐? 이것도 얼마나 큰 집착이냐? 이렇게까지 되면은 이 사고의 영역이 얼마나 터지는 거예요. 정말 공허하게 터져버리고 우리 삶이라는 것 자체를 그런 큰 영역에서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활발하다고 할까? 그런 활달한 삶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생고지는 나와요. 장자나 근본으로 까는 게 전생고지의 이념에 충실해. 아니 오래 산다는 얘기 나오니까 장석이라는 목수가 있죠. 장자에는 전설적인 목수지. 얼마나 목수 기술이 뛰어나냐면은 자기하고 호흡이 맞는 광대에 여기다 물감을 칠해. 살짝 코끝에다가 물감을 칠해놓고 목수용 물감을. 그러면서 도끼로 탁 쳐가지고 물감만 싹 긁어내. 그런 기막힌 재주를 가진 목수 얘기가 나옵니다. 장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장석이라는 목수야. 근데 그 일화가 많지. 장자가 나중에 어떤 왕이 그 목수를 불러다가 내 앞에 그 재주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목수가 딱 못하면 왜 옛날에 잘했다면 왜 못해? 이제 그렇게 말을 안 했게. 그러니까 목수 얘기가 재밌어. 예전에는 제가 그 재주를 부릴 수 있었던 것은 나하고 호흡 맞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믿고 코끝을 향해서 도끼를 휘둘러 쳐도 딱 버텨주는 상대가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긁어냈죠. 내가 도끼를 후려치면 다 도망간다니까요. 어떡하면 안 맞고 잘못하면 죽고 그 상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제 재주를 보여드릴 길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그 유명한 목수가 장석이요. 근데 장석이 왜 나왔냐? 또 그것 들어가면 또 한참 나와. 장자가 혜시라는 사람이 있어. 혜시라는 사람은 계란에서 털이 있다. 어제 출발해서 오늘 도착한다. 이런 희한한 궤변을 한 사람이거든. 장자하고 혜시가 많이 토닥거렸어요. 장자의 책에도 혜시 얘기가 많아. 혜시하고 논변하네. 문답하고. 가장 엉터리는 문답이 거기 있지. 장자하고 혜시가 호라는 강이 있어요. 호강. 가를 가다가 장자가 물속에서 물고기들이 이렇게 노니는 모습을 보면서 장자가 더 감탄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롭구나. 그 혜시가 탁 잡아채. 너는 물고기가 아니면서 어떻게 물고기 마음을 아니? 자, 말 되죠? 네가 물고기의 즐거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장자가 또 거기다 톡탁 받아칩니다. 너는 내가 아니면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네가 어떻게 아니? 장자가 또 받아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끝났냐? 혜시가 또 보통이 아니에요. 자, 그럼 맞다. 나는 네가 아니니까 네만 모른다고 치자. 똑같은 논리로 너는 물고기 아니니까 너는 물고기만 모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장자가 궁지에 몰렸어. 장자가 딱 궁지에 몰렸어. 장자가 기발한 그 모순출이라고 하는 걸 적용해. 너는 묻기를 어떻게 물어? 나한테 뭐라고 물었지? 어떻게 물고기의 마음을 아냐고 물었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지? 어떻게 하느냐고 물은 건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물은 거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먹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게 논리학에서 강조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강조의 오류. 어떻게 해야 강조를 확 꼽아. 확 힘을 줘.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건 모른다는 뜻이거든. 관용적인 연구. 근데 어떻게 해야 강조를 확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방법을 모르는 거잖아. 말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너는 내 방법을 물은 거야. 안다는 건 너도 이미 인정을 했어. 방법을 물었지. 직관적으로 하나도 없잖아. 이래서 이제 장자가 이기는 걸로 끝나는데 사실은 이건 장자가 오류 추리를 한 겁니다. 완전히 다의호라고 해서 애매모호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원수에다 강조를 팍 줘봐요. 원수에다 강조를 팍 주면 넌 내 원수가 아니라 넌 너 사랑 못해. 그런 말 돼요? 그런 거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이런 희시한 논쟁이 장자에 많이 나와요. 희시가 먼저 죽어요. 장자보다 선배일 거야. 희시 무덤가는 장자가 제자들하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희시 무덤가를 지나가면서 희시를 추억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도 희시가 있을 때는 저 희자, 내가 내 재주를 뽐낼 상대가 있었다. 말상대가 됐다, 저 사람이. 그게 나를 드러낼 만한 상대가 있었는데 희시가 죽고 나서 내 재주를 뽐낼 상대가 없다. 그러니까 목수가 코끝을 긁어낸 그 재주를 뽐낼 상대가 있어 자기 재주 잘하지 못한 것처럼 희시가 죽고 나서는 내 말상대가 없다라는 개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아니 갑자기 이게 해변해지니까 끝도 없어. 아니 어쨌든 간에 그 장석이 제자를 데리고 길을 가는데 사수라비에서 땅피신 사당에 나무를 발견하는데 나무가 얼마나 큰지 수백 사람이 안해야 될 만한 거기다가 산만큼 높아서 하늘을 찌르듯이 나무가 솟아있어. 근데 장석은 쳐다도 안 보고 가. 제자가 너무나 목수라는 건 나무에 민감하잖아요. 야, 그러면서 제자는 그냥 감탄해가지고 쳐다보다가 가지고 선생님이 막 가고 있거든. 걔 쫓아가는 거야. 아니 선생님 왜? 아니 목수가 어떻게 저런 훌륭한 나무를 보고서 그냥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장석이 탁 한마디 해. 그거 쓸데없는 나무야. 쓸모없는 나무야. 그때 쓸모없다는 뜻을 그때는 한문으로 흩어질 산자를 씁니다. 산목. 이게 산목이라는 건 쓸모없는 나무야. 그러니까 제자가 묻죠. 어째 저게 저렇게 큰 나무가 쓸모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자가 야, 저 나무가 쓸모가 있었어 봐라. 저렇게 클 수 있었겠냐? 저 나무를 가서 자세히 보면은 진내기 하도 흘러서 제목으로 쓸 때는 한 군데도 없을 거다. 이파리는 맛이 없어서 냄새만 맡아도 며칠 동안 머리가 빙빙 돌 정도로 독할 거다. 그러니까 짐승도 안 뜯어먹고 옹이가 맥혀서 한 군데도 쓸데없는 나무니까 저렇게 오래 살았지. 쓸데가 있어서 저렇게 못 살아. 그때 개념은 뭐냐? 큰 쓸모가 있고 그래서 그때 풍우란 같은 이가 그걸 무용지 대용이라고 해요. 쓸모없는 것이 가장 큰 쓸모다. 쓸모없음의 쓸모. 무용. 대용. 무용한 것의 큰 쓸모. 쓸모없음의 큰 쓸모라는 어떤 모순적인 표현이 나오죠. 그때도 노장계통의 사상이 추구하는 것이 거기에 두 개가 드러나요. 세상에 쓸모없이 있으려고 반짝반짝거리고 출세하려고 하는 거 쓸데없는 짓이다. 이 은자들의 무리의 사상이 거기 들어가 있어. 대용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생명을 끝까지 유지하는 큰 사수가 된 그런 대용, 큰 생명을 온전히 누린다는 생각이 들어있죠. 근데 장자도 거기서 벗어납니다. 벗어나요. 생사에 매달리는 것처럼 정말로 나를 얽으면은 족쇄가 어딨느냐? 그거 버리고 정말 활달달한 어떤 정말 대자유의 삶을 누리는 것에 비하면은 내 생명이라는 것에 매달려 끙끙하고 그놈 유지하려고 하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쪼잔하고 정말 생명의 모습이 오히려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확 넘어가죠. 자, 노장계통. 생사까지도 탁 털어버리는 사생역대이라고 처음에는 장자에는 사생역대이라고 딱 시작을 해요. 마누라 죽었을 때 군이라는 악기를 치면서 노래를 했다고 하죠. 사생, 삶과 죽음이라는 건 또한 큰 문제다. 역대의 이런 문장이 장자에 나와.
사생 역대의 사생은 참으로 큰 문제고 이게 그래 굉장히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장자에 가면 사생이라는 것은 넘어서야 할 것이야. 여기에 얽매인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오히려 진실한 삶을 쪼잔하게 만드는 큰 관문이라 사생을 펑 뛰어넘고 이 장자를 읽다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졌어요. 은자들의 인물이 사상에서 거기 독설 귀신 자기 한 몸 깨끗이 해서 생명 유지하겠다. 털 하나 뽑아도 이롭다 해도 안 뽑겠다. 여기서 이제 쫙쫙쫙 나가가지고 결국은 거꾸로 그렇게 중시했던 육체적인 생명까지도 뛰어넘어버리는 사상으로 진화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양주 목적이 힘쓸 만한 상황은 남아있어. 그런데 그것을 흡수하면서 훨씬 더 뛰어난 사상으로 창출해낸 노장계통의 사상이 쫙 깔리면 양주 목적은 숨쉴 데가 없었죠. 양주 목적 사람인가요? 예, 양주는 양주고 목적은 묵자라고 하고 양자라고도 하는데 그 두 사람이 양주의 이름이 양주 하나는 묵적. 그래서 그 양자 또 하나 묵자비서 양자읍기라는 말이 있지. 양주는 읍기, 양주읍기, 양주라고 해요. 버들 양자. 이 이름이 불교주제다. 기자가 내가 지금 헷갈린다. 기로라고 할 때 기 맞죠? 기로, 갈림길. 네.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양주기, 양주기라는 것은 양주라는 그 아까 얘기한 의기주의 양주가 읍기 갈림길을 울었다라는 갈림길을 슬퍼했다. 왜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갈림길이 많은 거야?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맨날 우리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고 한 번 선택을 하면 되돌아 못 가죠. 프로스트카가 쓴 시가 있죠. 걸어보지 못한 길인가 그런 시가 있어요. 우리는 한 번 기로에 선택을 하면 못 돌아갑니다. 저는 철이 없어서 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옛날부터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고 우리 애들 게임도 내가 다 가르쳤어. 컴퓨터 게임 할 때 다 내가 그 게임 사다 주고 해보라고. 내가 제일 잘했는데 언제나. 아 그건 거기는 내 죄는 아니요. 거기는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 손가락 순발력이 따라갈 수 있어서 그 스트리트 파이터야. 오 이렇게 나는 그랬어. 그게 마지막이고 그 뒤로는 이게 안 따라가 이게 순발력이. 그러니까 스타크가 나오고서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제 나는. 그러니까 점잖게 내가 얘기하지. 사람 기다리면 턴제로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그냥 게임을 그렇게 바쁘게 하냐고. 그런데 하여튼 되게 좋아하는데 게임과 삶이 가장 다른 게 뭐예요? 세이브가 없어. 삶에는. 세이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다 딱 기로해서 딱 세이브해놓고 안 되면 거기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잖아. 인생에는 세이브가 없어. 그러니까 양주기는 세이브가 없다는 사실을 슬퍼한 거예요. 왜 우리는 삶에는 세이브가 없냐. 기로에 마주치는 것은 묵자기사라는 건 사라고 하는 건 물 안 들인 명주식을 사라고 합니다. 묵자비서. 왜 사는 그대로 쓰이는 법이 없어. 결국은 다 물이 들어.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것도 소박한 그 생태를 잃고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 물이 들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슬퍼했다는 얘기가 양주읍기 묵자비서가 이건 몽구의 표제로 나온다. 몽구라는 책이 표제로 나왔대. 이 양주입니다. 어쨌든 간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나오는 이유, 이제 유황유월이 나오는 배경도 전부 거기에 있어요. 말하자면 그 도라는 것이 육아의 도는 딱 규정이 돼 있어. 딱 규정이 돼 있고 인의 예지 딱 규정이 돼 있는 묵자로 들어가면 그 도가 다 묵이죠. 자연의 도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한 상대주의에 들어가요. 완전한 상대주의. 근본적으로 노자 장자계통의 사상이 되면은 근본으로 상대주의가 깔려. 육아는 강하게 사람이 추구해야 될 길이 있다. 딱. 오상의 덕이 있다. 인의의 지신. 이것 보통은 사람 아니지. 딱 그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절대주의적인 도덕률을 깔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노장으로 가면은 정말로 자연의 수많은 다양성 속에서 별별 일들이라는 걸 다 봐. 인간이 옳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옳을 수가 있냐? 그게 자연의 도가 아니다. 상대주의에 딱 들어갑니다. 장자로 들어가면 정말 무한 상대론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게 이쪽에서 보는 거와 이쪽에서 보는 전혀 달라. 그러니까 완전히 도라는 것이 규정이 안 돼. 딱. 그러나 이름 딱 붙여서 이런 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정돼요. 도라는 건 그냥 도라고 할 뿐이지 이름일 뿐이야. 도도. 그러니까 입장이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그런데 저는 이 현대사에서는 적어도 이 장대의 상대주의적인 입장은 근본으로 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안 돼요. 절대주의가 숨쉴 세상이 안 됩니다, 이제. 왜? 우리는 지금 앉아서 지구상의 온갖 현상을 다 봅니다. 온갖 윤리체계를 다 봅니다. 여기서 이 윤리체계가 옳다고 하는 것이 저쪽에서 보면 전혀 아니에요. 아니, 그 에스키모 지역 같은 데 가면 애간 남자가 여행객이 오면은 마누라 빌려주는 게 기본 룰이야. 이 풍속이야. 그러면 삼강 오륜이 지배하던 육아적인 풍토에서 그 정말 호로자식이지 마누라 빌려주다니. 그런데 그거는 또 이유가 있거든. 거기는 외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유전자가 계속 그 근친으로 가다 보면 여성 유전자가 드러나고 그래서 새로운 유전자가 왔을 때 얼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존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절대주의의 육아적인 관념 가지고 호로자식이라고 치면 되겠냐? 우리는 당연히 않지. 그런데 완전한 상대주의에 들어가면은 또 이게 곤란해져요. 완전한 상대주의에 들어가면 아무도 옳은 게 없어. 그럼 네가 네 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어려운 건데 상대주의적인 바탕을 딱 인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게 최선이다라고 잡아야 돼. 그거 안 잡으면 정말 나쁜 놈이에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박쥐 같은 인간들 되게 싫어요. 아니 양시양병을 펴면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해. 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이거 이 선택이다라고 하고 그 선택을 가지고 상대주의 입장에 딱 서되 자기 선택을 가지고 남과 부딪혀요. 그렇게 부딪히면은 양극화가 안 됩니다. 왜? 상대주의적인 바탕을 깔고 있기 때문에 네가 틀릴 수 있고 내가 옳을 수 있다는 걸 다투더라도 원수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상대주의를 하면서도 주장할 때는 내 것만 채우고 막 그래가지고 양극화로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장 사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상대주의입니다. 그리고 도가 규정이 안 돼요. 그렇게 도라는 것이 딱 부러지게 인연의 틀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유교는 삼원난적으로 몰아서 그냥 반대하는 놈은 자꾸 죽이고 그러잖아요. 많이 그랬죠. 그러니까 유교적인 게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요. 참 어려워요. 이제 이게 말하는 철학적인 사고인데 그런 사고를 하다 보면 아주 골치가 아파져요. 그래도 저는 이제 일단 잠정의 결론은 상대주의를 근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거기에서 절대주의 내세운다는 건 참 이상한 짓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린 세상을 살아요. 그 복이죠. 참 세상의 몸을 보니까 그 열린 세상 속에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이 선택을 가지고 나와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부딪히면 싸움도 하고. 그러면 그 얼마든지 좋단 말이죠. 저는 여기서 오늘 좀 딴 얘기를 할게요. 이 단학연정원이라는 거, 저는 이게 갑자기 제가 원장이 돼가지고 이게 뭐 잘난 척하고 좀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호흡 공부를 하고 한다고 하는 것도 이것이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느냐. 전체 어떤 우리가 인류가 추구하는 중요한 여러 가치들 중에 이 호흡술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정도의 위상을 가지느냐에 대한 자기 어떤 위치를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이것을 막 이게 뭐 왕창 이건 분이 없고 막 이러 너무 그러면은요 이거 좀 이상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자부할 지점이 딱 어딘가를 잡아야 돼. 제가 계속 그래서 뭐 강의할 때마다 나보고 하면 강조하는 이유가 호흡이라는 수혈법이 누가 뭐래도 훌륭한 수혈법 아니냐. 이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호흡이라는 수혈법이 자 몸과 마음을 이끌어가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냐. 호흡이 평생을 잠시도
안 하면 안 되는 그걸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평생을 추구할 수 있는 공부법이다. 그리고 언제나 제일 중요한 것은 늘 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 최고다. 먹고 자고 쏘고 최고. 그런데 먹고 자고 쏘고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건 안 하면 안 되는데 그건 잘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나 그 안 하면 안 되는 것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왕도냐. 공부의 왕도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공부법을 잘하는 여기고 주변한테 권해나가면 그걸 딱 잡아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그냥 뭐 호흡하기 위해서 태어난 선수는 댕댕거리고 불면은 나는 몇 초 호흡인데 뭐 이런 또 그런 사람 보면은 하나 정말 저 인간은 아니 그러면 우리 단체가 필요가 없어. 왜 필요가 없냐? 여기다 호흡 측정기 하나 딱 놓으면 단체 끝나. 그렇죠. 통과해. 너는 몇 끝. 뭐 무슨 이론이 필요 있어? 그거 아니에요. 늘 강조하지만은 이 호흡을 잘한다는 게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호흡을 잘한다는 것도 호흡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길게 가는 법을 못 봤어. 결국 병이 나더라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가 얘기했듯이 정말 깊이 파려면 저 드릴로 파는 거 아니면 넓은 바탕에서 이렇게 들어가. 높이 파려면 바닥이 넘어가야 돼. 호흡 한 구멍을 뚫지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오래 못 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전도 공부하고 쭉 그러면서 인간적인 지평을 쭉 넓혀가는 속에서 수련이 되면 그 사람이 높이 가. 그러니까 이런 단체도 필요하고 우리가 함께 교류하고 뜻도 모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 위상을 제대로 잡고 나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주의라고 해서 그것도 이러면 안 돼. 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분명히 세워나가는 세움이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제대로 보는 이 눈도 트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왜 자꾸 이렇게 나가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돈은 잡히지가 않아. 뭘로 잡을 수가 없어. 이 억지로 이름 붙인 거야. 그러니까 노자의 처음에 어떻게 나가요? 노자책의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야. 말할 수 있는 도는 항상된 도가 아니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항상된 이름이 아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도라는 건 도교는. 유교의 도는 똑똑 구분져서 이는 여기는 그렇지만 도가의 도는 그렇지가 않아.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은 오히려 모든 이름을 뛰어넘고 있어. 그래서 억지로 도라는 이름조차도 억지로 붙인 것입니다. 그냥 붙인 가장 비근한 이름으로 우리가 알기 쉽게 붙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없는 듯 하면서 정체를 잡을 수 없는데 모든 것은 또 거기서 출발해요. 이것도 또 틀림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상이 나오고 거기서 물이 나온다. 이것이 도의 근원이다. 요해, 명해, 기중유정. 그 물과 정이 또 약간 구분돼요. 요해, 명해. 극하고 어둡지만 그 속에 정기가 있다. 그러니까 정기와 참됨이 있으니 신명이 다가오고 음양의 둘이 모인다. 그래서 여기는 유정이라는 것을 신명과 음양의 작용을 또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후대의 주석입니다. 신명이라는 건 일종의 천지신명이라고 그러죠. 천지와 신명은 뭐예요? 신적인 어떤 작용을 신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의 작용을 신명이라고 보통 그랬어요. 근데 그 신명이 정말 어떤 존재는 참으로 어렵죠. 신명을 느껴보신 분. 기독교에는 이제 천지 신명은 뭐 다 유신론적인 게 하는데 도교 쪽은 신명이 유신론적인 철학이냐 무신론적인 철학이냐 그런데 사실은 도가는 무신론에 가까워요. 자연히 그 신이 될 수는 없거든. 근데 이제 하상공주에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지 인간적인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정말 초월적인 어떤 힘 같은 것이 작용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보통은 신명이라고 합니다. 이 하상공주가 나올 무렵에는 그 신명에 대한 믿음이 있고 어느 정도 노자사상을 뿌리로 한 어떤 종교화 현상도 있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나중에 이제 노자사상이 뿌리가 돼서 나오는 게 도교인데 도교는 노자사상이 순수한 뿌리가 되질 않아요.
노자상의 하나의 이제 연원이 되죠, 노자상이. 그런데 분명하게 그 유신론적인 삼청동이라고 하는 삼청이 있잖아요. 네. 독에서 보면 삼청이 있습니다. 원시천전 하고 삼청을 모시는데 그건 신적인 어떤 존재를 상정하는 그런 종교화가 되는데 아마도 하상공 시대가 되면은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종명산에 있다는 그 여정민 이런 사람들 시대가 어떻게 된 겁니까? 상당히 그대입니다. 여성들이 그래요. 굉장히 그래. 여조는 그 여조가 언제 시대인가? 나도 저 한번 찾아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그래. 굉장히. 내가 알기로 그런데 그 후대라고 하더라도 또 올라가면 그 전세부터 쫙 내려와서 뭐 그 뿌리를 따지면 뭐 저 태국 쪽부터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내가 알기로는 후대라고 봐. 그 삼청동이 이제 그 삼청인데 그래 신격부가 있고 요 그 후한 시대가 되면 분명하게 천사도라는 것이 성립을 합니다. 천사도, 천사교라고 해서 한중이라는 땅에 삼국지 읽어보신 분은 장로라고 나올 거예요. 한중의 장로. 그 오두미도 그게 동교예요. 노자사는 일부 계시다는 오두미도가 나오는 거지. 이게 신명. 기중유정.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을 정이라는 건 뭐냐? 이게 정이라는 글씨는 참 정이 뭐예요? 글씨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쌀 정리하는 우리가 정미소라고 할 때 이게 정이에요. 기본은 쌀을 빻는 게 정미지. 그러니까 공자는 드시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은데 사불염정, 회불염쇠라는 말이야. 사불염정 공자의 식생활을 논어에 나온 말. 이때는 식이라고 안 읽고 사라고 있습니다. 음이 굉장히 달라져요. 밥이라고 할 때는 사야. 먹는다고 하면 식이고. 밥은 불염정. 정을 이건 싫어할 염자야. 염증내. 정을 싫어하지 않는다. 공자께서는 그 곱게 빻은 쌀을 안 싫어했어. 꼭 그 정만 먹은 건 아니고 불염이니까. 그러나 하여튼 현미보다는 정은 이제 백미 깎은 정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께서는 그 거칠게 빻은 쌀보다는 곱게 빻은 쌀로 한 밥을 좋아하셨다 이런 거지. 그런 말이면 이 정이 그래 나오는데 뭐냐면은 정이라는 건 뭐야? 정이라는 게 쌀이라는 건 껍질 있잖아요. 쭉 자르면 싹 벗겨내고 알곡만 남은 게 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에 가장 액기스 속에 들은 거 껍질 겨 벗겨내고 겨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왕겨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겨 그 꺼끌꺼끌한 왕겨. 예. 그 다음에 조금 그대에 나온 게 무슨 겨? 등겨. 등겨장이라는 거 아십니까? 등겨장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 등겨를 해가지고 외주를 만들면은요, 그 등겨로 등겨 성분을 넣고 외주를 만들면 그 장이 아주 맛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등겨장을 많이 먹어서 지금도 등겨장을 주문해서 먹어요. 아니, 파는 데가 있어요. 저기 경상도에서 무슨 백말순? 그분이 그 등겨장 장인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등겨장을 여기저기 거 먹어봤는데 그래도 등겨장 장인 등겨장이 제일 낫더라고요. 아니 좋아합니다. 하여튼 겨인데 그런 겨를 다 뽑겨낸 게 정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정이 유해명에 그 황홀하고 그런 가운데 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참된 엑기스가 있다. 딱 정말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엑기스가 있는데 그 정은 참으로 아주 참되다. 정은 엑기스는 언존 정기 기묘심진 비유시야. 정기를 그거는 보지 않고 묘함이 아주 참되어 풀리지 않다. 그 정기로부터 차츰차츰 나가 그 속에 진실함이 있다. 신이라는 건 뭐예요? 처음에는 말에서 나오는 거야. 사람의 말이야 신이라는 거. 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의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말이 사람의 약신이야. 약속이 지켜질 때 그 신이라고 해요. 내가 말을 해서 지켜지는 게 신의 뿌리야.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믿을 수 있음. 그것이 이제 차츰 의미가 전하여서 인의예지신의 오덕의 하나가 되는 게 이제 신자죠. 진실함으로 해서 큰 의미가 돼요.
정말로 내용이 있는 거야. 헛된 게 아니야. 정말로 진실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로부터 자고급금, 희명불거, 자고급금, 자급, 뭐 자급, 종, 자종, 이제 한자, 자나, 종자로부터 보통은 지를 씁니다. 자, A, 지, B. A서부터 B까지. 종 A, 지비도 씁니다. 종 A, 지. A로부터 B까지. 자, 종. 그런데 이 지 대신에 급을 넣는 겁니다. 지 역할 A. 자고 옛날부터 B. 지금 A까지.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을 준 거죠. 옛날부터 지금 A까지.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는다. 갈 것자지요. 계속 한문도 조금씩 배워주면 돼요. 간다는 한자가 많죠. 갈왕. 가만히 있어. 왕자가. 맞나? 네, 맞습니다. 갈척. 이거 적도 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뭐, 갈이야. 갈왕, 갈치, 갈적. 그런데 요 거만 나머지하고 간다. 요 왕지적은 여기로 가는 거. 거는 여기에서 가는 거. 방향이 반대다. 가와, 요 나머지 간다는 전부 훈을 다르면 갈 거, 갈지, 갈적. 다 그런데 갈 거 똑같으냐? 방향이 반대다. 나머지 요것들은 전부 여기로 가는 거고, 적초, 지초, 왕초 그러면은 초나라로 간다. 그럼 거초 그럼 초나라를 떠나간다.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자고 기명불거라는 건 그 명이 여기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떠나가지 않는다. 이런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범용적으로 쓰이기가 거자가 그렇죠. 나머지 간다는 뜻이 나머지는 전부 어디로 가는 거라면 요 거자는 어디에서 사라지는 거, 없어져 가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도가 도대체 알아보기 힘들어. 유황유홀이야. 황홀해서 뭔가 어리어리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상이 나오고 물이 나오고 정이 있고 촥 있으면서 아무도 정말로 이 도가 무엇이더라고 아무도 제대로 똑 부러지게 아무도 말 못했는데 그 이름은 영원히 지금까지 도라는 이름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길거리에서 도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열중보.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름이 사라지면서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니까 모든 것이 도라는 건 시작, 중보. 여러 시작점이 거기서부터 열이라는 것을 준다. 모든 것의 시작을 이열중보는 상당히 이제 하상공주의 이건 독특한 주인데 어쨌든 이거 얘기하면 또 끝이 없으니까 모든 도에서부터 유황유홀의 도에서부터 쫙 일어나서 모든 시작이 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참 알 수 없는 도가 참 많이도 하죠. 이열중보. 그러니까 내가 만물의 시작의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내가 얻지 않은가? 2차. 이게 참 어려워. 2차 이것으로 해서 한다. 라는데 이게 참 어려워. 이게 논문감인데 2차가 왜 여기 갑자기 이것으로 지금까지 2차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중보가 왜 그렇게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도 안 했어. 도에서부터 나온대 중보가.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그걸 하는가? 이 때문이다. 이 때문이 뭐냐? 하상공주에서는 이걸 2차를 뭐라고 하느냐?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그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을 기준으로 만물을 모두 도의 전기로서 나왔다는 걸 추리해서 지금을 기준해서 쭉 해보면은 결국 도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데 이건 진짜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들은 지금 중보가 이렇다는 것을 아는 것은 사실은 앞에서 설명한 이 도리를 따라서 내가 안다. 이 차를 갖다가 지금이라고 안 하고 내가 지금 설명하지 않았니?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설명, 이것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의 시작점이 도에서부터라는 것을 아는 도리가 바로 내가 설명한 이 도리인 것이다. 이렇게 줄을 내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선 하상공명은 특이하게 지금을 기준해서 보면은 뿌리를 한번 쭉 올라가 봐라. 도밖에 더 있냐?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게 하상공주니까 이것도 좀 하상공주의 독특한 그 도자의 소입니다. 도가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지금을 기준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설명 안 하고 동의의 반복을 슬쩍 넘어갔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모르겠어. 쉬지 않고 했으니까 뭐 끝내야지 뭐. 우리 하나 더 하면 이건 안 되겠어. 자, 이제 우리가 좀 오늘 딴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좀 터놓고 얘기 좀 해보세요. 이제까지 몇 건 안 들었지만 어렵지. 황홀에서 시작해가지고 황홀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여지껏 들었던 책 중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려워요. 이건 진짜 원래 노자에서도 이어주고자 이차 하는 것은 문맥상으로도 이게 문장상으로도 힘들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취지라는 걸 내가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 도가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사전 철학 단계부터 쭉 얘기한 이유가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것 같아서 이렇게 어렵다. 뿌리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아주 많은 것들이 동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하도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이 도가적인 사상은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아이, 더러운 세상.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 사상이 힘을 얻은 동기를 한번 잘 보세요. 어쨌든 간에 인간이라는 존재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인간과 어떤 자연의 연결고리를 틀면서 인간이라는 것에 딱 집착하는 것을 탁 깨버리고 그 기준을 어디로 두느냐? 자연으로 둬버립니다. 이건 굉장히 위대한 어떤 지평의 열림이죠. 도가 사상은 저는 인류에 있어서 큰 어떤 하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왜냐하면 이 도가가 안 열리고 육아라든지 그런 것만 있었으면 끊임없는 어떤 그 절대주의적인 가르침들이 충돌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도가가 일단은 상대주의적인 지평을 탁 열었어.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속에서 아웅다웅 하는 거, 그거 사실은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무슨 짓 아니니? 한번 큰 눈으로 다시 한번 보자. 이런 길을 열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일단은 중국 사람들이 생태를 얘기할 때 그렇게도 합니다. 벼슬길로 나가서는 육아에 따라 산대. 육아적인 논리로 산대. 근데 벼슬 그만두고 나면 도가가 된대. 이게 어떤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런 어떤 삶의 양상이 이중적인 삶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세상에 나가서 출세지향적으로 막 뛸 때 어떤 사고체계하고 딱 그만뒀을 때의 사고체계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출세하려고 막 그냥 기업이라는 시켜서 할 때는 그때는 육아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 근데 어떤 딱 물러나면은 어떤 자기 본연의 어떤 삶을 생각하고 이거 할 때는 도가적인 틀이 굉장히 적합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육아와 도가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죠. 중국 사람들이 육아를 믿는다 해도 보면은 따거나 난 왜 별로 좋은 경우도 아니에요. 나이 먹은 사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닦아야. 네. 원장님, 제가 육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모범사가 되는 그 요순 시대의 그 요순 임금 아니에요? 요임금이 순임금을 자기 자식 대신 그 순임금을 이제 왕위를 물려주는데 또 어떤 적서 제가 그냥 얼핏 보니까 순임금이 요임금을 가둬놓고 자기가 제위를 뺏었고 또 우가 또 순임금을 살해하고 자기가 왕을 이겼다. 그랬기 때문에 육아에서 제일 싫어하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책을요. 근데 역사책을 보면 어느 책이 그런 책이 이제 그건 보통은 그런 정사에 나오는 그런 책은 없어요. 그건 뒤에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워낙 요순우는 상정이 돼서 아망과 여영의 두 딸을 시집을 보냈고 순한테
그 여러 가지 시험에서 중국의 그래도 가장 고대의 그 역사를 기록한 역사 문서라고 하는 게 서경이에요. 서경이 가장 오래된 책인 건 틀림없고 그 이후에 야사처럼 해서 이제 전승이 이런 전승 저런 전승이 있어도 서경의 권위를 누를 수는 없어요. 그래 적어도 공자 시대에 서는 있었고 맹자도 시대에 서가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 그 뒤에 요와 순회관에서 그런 얘기를 한 책들은 그 뭐 상대가 안 되게 후대에 만들어진 책들이죠. 야사 비슷하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권위에서 그 상대가 안 됩니다. 권위에서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전설 비슷하게 이제 그런 얘기들이 그 뒤에 나오죠. 순임금의 순전에 보면은 순임금이 척박내사라고 돼 있어요. 척박내사라는 건 지방 순시 갔다 죽었다고 이렇게 하는 말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임금이 지방 순시 갔다가 죽었다. 만약 그걸 암살이다. 그리고 소상반죽의 유래라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아황과 여영이 그 순임금이 죽어서 그 자취를 찾아가서 피눈물을 흘리고 우는 바람에 그 피눈물이 떨어져서 반죽이 되었다. 얼룩덜룩한 대나무가 되었다. 그러면 아황과 여영이 곱게 죽었으면 순임금 차려서 울 턱이 뭐 있냐. 그러니까 순임금이 제대로 안 죽은 거다. 이런 식의 어떤 뒷 얘기들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진실이냐? 이건 몰라요. 그런데 권위에 있어서 공자시대에 있던 서경과 훨씬 몇백 년도 넘어서 1000년 뒤에 만들어진 그 문서와의 권위를 따지면 도저히 권위 싸움이 안 돼.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 해석을 두고 다닐 때 이우혁이가 아니라 이우혁이지. 그 친구가 재미난 얘기 비슷하게 하는 게 그 순전에 보면은 쭉 나오기를 태산에 가서 사근동우라고 돼 있어. 사근동우. 태산에 와서 그 죄를 지내는데 그 동서남북에 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은 그런데 그 후대 얘기로는 윗 어른을 뵐 때 근이라고 해. 그냥 죄우를 접견하는 게 아니라 근자를 쓴 거는 동쪽에 와서는 자기가 좀 높이는 분을 만나본 거지 동방의 어떤 그 단군이나 이쪽 계통을 뵌 거다. 근자가 그래 나온다. 그런데 그 근자 한자 가지고 그걸 얘기하는데 그건 또 좀 근자 한 글자 가지고 동쪽의 그 높은 임금을 만났다고 보기는 또 힘들지 않냐. 그런 해석도 있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어떤 조그만 고투리를 가지고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 권위상에서 서경을 누를 수가 없어요. 서경을 누를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 서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이제 있죠. 은에서 주로 교체할 때 무성편에 보면은 혈류표절한 말이 나와요. 피가 흐르는 것이 절국공의를 전쟁에 피가 흘러서 절국공의를 띄울 정도로 피가 흘렀다라는 표현이 무성편에 나옵니다. 맹자가 그걸 시비를 냈어. 어떻게 어진 문왕, 무왕, 무왕이 그 폭정을 하던 주임금을 토벌했는데 무슨 피가 그렇게 흘렀겠냐. 백성들이 쌍수를 들고 와서 주편에 붙었을 텐데 무슨 피가 절국공의를. 그러니까 맹자가 서경을 시비를 걸고 진신서 부려부서 정말 서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은 서경 없는 만 못하다. 그럼 맹자가 그럼 어떤 서경을 믿고 어떤 서경을 안 믿는단 말이냐? 그럼 맹자한테 물으면 맹자도 답이 곤란해지. 그러니까 그때 혈류표절한 말이 이제 제야사학자들이나 그런 사람 보면 이게 사실이라는 거지. 주가 그렇게 못된 임금도 아니었고 은족의 왕조는 말하자면 동쪽의 이족에 가까운 왕조고 주은 저 서쪽에서 밀고 들어가니. 그랬을 때 그 다툼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을 거다. 혈류표절한 말이 사실이었다라고. 근데 서보다 훨씬 1000년이나 후대에 나온 문서를 두고 서경의 권위를 까기는 힘들단 말이죠. 그게 어려운 거. 네. 그 양주 사상이 이제 노자한테 흡수되면서 원래 있었던 전생 보지라는 생각이 나중에 생사이탈 정도로 이제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그 노장 사상 안에서 공존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는지 아니면 점점 전생 보진이 없어지면서 생사이탈이 더 커지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없어지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게 동양 사상의 특징, 이런 서의 특징인데, 이제 어떤 철학 체계를 갖춘 철학이라면은 이걸 까면서 보다 높은 것을 착착착 이렇게 쌓아나갈 텐데, 이 동양서는 다 들어있어. 이게 이거 아니다라고 아니고 다 이 요소도 들어있고 저 요소도 들어있으면서 그 후대에서 어떤 것을 계승해서 발전시키느냐는 후대의 목이 되어 있고, 장자 책에도 보면은 전생고전의 사상도 들어있고 뭐 초월상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쪽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후대의 주석가들이 다르게 주석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노자도 그래. 노자도 그래. 노자도 어떤 도가도 비상도라니 도 쪽에 중심을 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 가면은 상당히 응용편, 말하자면 이 도를 바탕으로 정치에다 어떻게 응용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서로 논의된 또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 몇천 년 전의 책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 시대는 그게 체계적으로 논문을 쓰듯이 이렇게 쓰질 않았거든. 그 쫙 취합이 돼 있어서 지금 학자들이 이런 걸 하는데, 뒤에 학자들은 이게 뭐 극복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치가 다 중요하잖아요. 다 중요해요. 네,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전생고전을 해나가면서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통로가 있었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사상이라는 것도, 위대한 사상은 어떤 거냐? 우리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출발을 둬. 근데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좀 더 높은 데로 통로를 열어줘. 또 하면 또 통로가 열려. 이런 사상이 위대한 사상이에요. 종교학은. 예를 들어서 불교만 하더라도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잘 먹고 잘 살자요. 복 받자. 그게 기복이 뿌리야. 모든 종교의 뿌리는 기복입니다. 복을 받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한 걸음씩 더 나가야 돼. 진정한 복은 뭐니? 그래가지고 열어서 그 복의 통로, 그 복비는 마음을 끌어잡고서 조금 더 큰 데로 열어서 그게 열린 종교는 사교가 안 돼요. 그게 열려 있으면. 사교라는 건 뭐냐? 통로가 단절돼 있어. 딱 끊어져. 여기에다 그냥 사람을 매몰시켜가지고 그냥 길이 잡아. 그럼 이게 사교가 되는 거야. 결국 연정원도 호흡만 집중하고 너무 이제 그러면은 이따가 사교단체 비슷하게 된다고 해서 나는 절대 그러기 가지 말자. 그래서 좀 큰 틀에서 열고, 그러면서도 우리 단체의 가장 독특한 특징을 살려나가는 건 그 바탕에서 하면 훨씬 더 잘할 수가 있거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고전이라는 게 네.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고전의 특징이 그래요. 클래식이라고 하는 거는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무한한 어떤 그 사상이 움터나올 수 있는 게 고전이래요. 그래서 오히려 서양도 그래요. 서양 철학 전체가 플라톤의 주석이다. 플라톤 사상 속에는 다 들어있다는 거야. 그 플라톤의 주석으로 서양 철학의 흐름을 볼 수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그 사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 여백이 많아요. 그게 오히려 저는 고전의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하죠. 하나 논문을 거기서 빼박도 못해. 오늘 딱 써놓으면은, 그러나 고전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공자의 말씀 그렇고, 그런 어떤 충분히 수많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줄 수 있는데, 그게 뭐 제멋대로 하면 안 되지. 그러나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시대적인 이런 눈을 가지고 거기를 봤을 때 거기서 풀려나오는 게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게 고전의 위대한 점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누구는 싫어할지 모르지만. 그래요. 그래서 서양 철학도 플라톤의 주석이래요. 서양 철학사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플라톤 보면. 하나 더. 장자하고 노자는 의자인가요? 똑같이? 네. 노자하고 장자는 굉장히 달라요. 노자는 그래도 정치적인 응용이라든지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나중에는 노자 사상을 가지고 정치를 해보려는 사람도 있었어. 그런 장자는 한 걸음 더 뛰어넘어서 관념 속으로 더 나가요. 정말로.
그 장자가 훨씬 더 그 절대적 자유의 추구가 노자보다 강한 것 같아. 완전한.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발전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떤 점에서는 한쪽의 노자 사상의 한쪽 측면을 극도로 추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장자 참 멋있죠. 장자 멋있죠. 근데 장자에 잘못 들어가면 해매인집이 이제 허우적이 되지. 나는 이제 전공은 유교예요. 전공은 유교인데 기질은 노장 쪽인가 봐. 기질이. 그래서 아니 제가 대학을 가서 쭉 강의를 하는데 한 번은 장자 강의를 한 학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 그 철학과 같은 거 소요학과가 생겼어. 장자 첫 편이 소요유잖아요. 대자유를 논인다는 뜻인데 이 자식들이 소요학파가 됐어. 갑자기 그런데 남들은 소요학파라고 안 하고 걔들을 허우적거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좀 반성을 한 게 내가 열심히 강의를 한 것 같아요. 장자를 강의하면서. 그러니까 상당히 애들이 감명을 받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소요학파가 생긴 거 보면 내가 기질이 유학 강의를 해서 갑자기 유학 의도를 실천하겠다는 나오는 한 놈도 없었어. 그 뒤로. 그런데 소요학파가 생긴 거 보면 내가 기질이 좀 노장 쪽에 가깝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참 추억이 많아요. 그때 아주 젊을 때는 내가 어떻게 못했든지 내가 이제 원전 그때 지금은 대학에서 원전 감독 한다면 다 도망갈 거야. 저는 굉장히 오래까지 원전 감독을 고집을 해서 조그맣게 하더라도 원문을 좀 보자. 그 대학에서 원전 감독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대학 같은 거는 책이 워낙 짧으니까 한 학기에 대학을 다 뛰고 전부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오려면 노트를 펴놓고 있어야 돼요. 전공가인 한 20, 30명이에요. 많아도 20, 30명. 그럼 내가 전부 돌아가는 노트를 검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들을 내용을 전부 한문을 적고 거기다 찾아와야 돼. 수고 같은 거나 그렇지 않아요. 준비를 했는가를 전부 가면 사인해줘. 안 됐으면 안 됐고. 그걸로 과제평가를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죽어나죠. 매일 그냥 시간마다 그 원전을 다 한자로 적고 거기다가 또 찾아오고 여기는 찾아오고 나머지는 내 강의 받아야 되는데 양쪽에 딱 사인해가지고 중간 시험 되면 노트를 싹 걷어요. 그러고서 그거 과제평가, 중간평가를 해주고 기말 시험 되면 쫙 걷어서 다시 평가해줘. 그러니까 내 강의 하나 들어가면 정말 평생 쓰는 한자보다 선생님 강의 쓰는 한자가 훨씬 많다고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재미난 일이 있었어. 한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그 세브란스인가 그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아침에 들려서 학교 가고 그랬는데 병실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환자 보기는 아줌마가 교수님 아니세요? 깜짝 놀랐지. 나는 이제 EBS 방송 가고 그랬으니까 그 방송 본 아줌마가 그랬더니 이 얼굴 보니까 기억이 나. 너 명자 아니냐? 웬일이냐? 그랬더니 한 20년 만에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뜸 내가 이름을 너 명자 아니냐? 그랬더니 얘가 놀래고 감동했던지 선생님 그런 데 와서 끌어라고. 우리는 철학과 저는 정말 평생 잘하고 생각하는 게 건국대 철학과 정말 좋았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분위기 좋은 과였어요. 공인을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참 얘기하고 또 선생님. 근데 그 녀석이 내 이름도 다 기억하는 이유가 나하고 입사 동기라고 그러는데 같은 해 이제 내 부임하던 들어오는 학생인데. 그때 이제 기말 시험을 보는데 걔가 3학년 때가 그러는데 내가 연구동이 옮겼어. 건물을. 연구실로 바뀐 걸 이사를 하는데 그 와중에 걷어놨던 노트가 없어진 거야. 다 부신 얘기가 일부가 없어졌어. 실제로. 노트를 돌려주는데 못 찾는. 근데 야가 와가지고 지금 그 노트는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야 없어진 노트를 어떻게 놨는데 잘못했다. 선생님 그 대학에 가장 기념품적인 노트라는 게 자기가 이렇게 뚱뚱하게 한자를 찾아가면서 그 노래 내 노래. 막무가내로 때를 써요. 그래가지고 참 그 할 수 없이 대학 그 문구점에 가서 제일 좋은 노트 아주 고급 노트 양자 그거 사주고 내가 사인까지 해주면 미안하다고 그냥 바쳤던 그 녀석이
근데 그랬어요. 제가 강의 대학에 참 행복했어요. 저는 졸업할 때까지 학생들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았고 사은회 자리가 끊어진 적이 없고 사은회가 1차로 끝난 적이 없고 사은회 자리에서는 여학생들 거의 다 울었어요. 한마디 하라고 하면 그냥 그 4년간의 그 때문에 그냥 눈물 탁 찔찔하고 그 얘기하면 무슨 신화 시대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 굉장히 행복하게 교수생활을 지금 학생들이 교수님 강의를 평가할 때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아니 나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실력 평가할 실력이 되나요? 절대 안 잘 됩니다. 몰라도 평가합니다. 그런데 나는 성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애정과 성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 강의를 들으면은 반드시 나하고 밥을 한 번 먹어요. 적어도 한 번은. 네 사람이 조를 짜서 오라고 해서 내 방에서 약간 고급 음식을 시켜주든가 아니면 나가서 먹으면서 이번 학기 강의에는 요런 점을 하고 조를 짜서 발표를 시키니까 요런 책을 참조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코치를 해주면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식사를 하게 되죠. 다른 과 학생들은 문화적 충격이라고 했어요. 교수하고 이렇게 정말 허물없이 늘 얘기가 되고 하는 그런 것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몇 년이 쌓이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는 학생들한테 기본이 학생들은 나보다 훌륭하다. 기본이 학생들한테 저처럼 혹독하게 욕하는 교수도 없어요. 한 학기에 150명의 부준 교수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학생들 뒤에서 욕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교수 가운데도 학생운동이 심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을 막 뒤에서 자식들을 막 하고 한 번은 정색을 하고 교수가 나오려니까 밥 먹는데 친한 교수 학생들 좀 멀미가 나는 사건이 있었던 거야. 다 욕을 하고 근데 김 교수 뭐요? 나보다 나이가 몇 살 알았지? 복차해! 뭐요? 복차! 학생들은 나보다 훌륭하다! 복차! 에이, 성 교수님. 야, 왜 교수가 학생들 뒤에서 욕하냐? 정면으로 남을 해야지. 뒤에서 욕하면 교수 아니야? 내가 아주 정색을 하고 할 정도로 저는 10년에 그랬습니다.